여기 이 남성은요 1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있습니다. 3일 전에 매우 마음에 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장 계약금 1억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선 1,000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며칠 뒤에 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먼저 계약한 아파트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가계약금 1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계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계약을 하면 가계약금도 송금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해지하려고 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봐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르죠. 여기도 보시면 급하게 매물 잡으려 걸어놓긴 했지만 반환 여부 불확실, 법원의 판결도요 케바케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계약금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 또는 표현을 명확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 통상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그죠? 가계약금 몇 시간 만에 거래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의 8배 위약금 공방,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항상 공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요 가계약 말고 일반적인 계약은 보통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중도금 또 잔금을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이제 정식 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해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내용은요 민법 565조 1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 그러니까 중도금을 치르기 전에는요,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아직 치르기 전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좀 달라요. 매도인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중도금을 치르기 이전에는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매수인은 그냥 자신의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다고 하면 2억, 거의 2배인 2억을 배상해야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민법 565조 제1항에 나온 일반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계약은 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순서가 어떻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이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것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이제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계약, 법에는 없는 말로 계약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하는 또 해약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나오진 않죠.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나 이제 문자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계를 할 때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질, 효력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다툼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6억인 집에 계약금의 일부인 6천만 원을 이제 보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보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인데 가계약의 형태로 6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자,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내가 송금한 6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결도 좀 다릅니다.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별표 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매매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요. 특히 어떠한 이유로 이 가계약이 못하게 될 때는 반환한다는 규정도 명시를 해두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기사 내용,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가계약금 명목이고 계약 파기 시에는 서로 간 가실 유무와 상관없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이래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토스 아파트 중개 팀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가계약금을 한번 주고 나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실무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고 특히 이 부분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목 대표변호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OX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대체로 보면 물론 이제 저도 그런데 가계를 할 때는 좀 엉성하게 할 때가 많아요. 본계약에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계약도 본계약에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즉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야만 그 소유주에게 송금을 하니까. 자,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먼저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을구의 권리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돈, 가계약금, 그게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소유주 명의로 보내야겠죠.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온 소유자 명의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남편이 소유인데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내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또 간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네, 가계약도 본계약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주소, 금액, 기간, 기타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당연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양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꼭 한 번 더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일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영상 자료를 포함한 많은 마인드맵 자료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다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